라고요? 네. 2차 함기소에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꼭지점에 잡히는 직선 y는 kx 위에 꼭지점 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 직선하고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교점이 잡히는 알파 베타입니다. 그때 야 이년아 왜 그래요? 지금 뭔가 지금 떠오른 거지 지금. 자, fx랑 2차 함수가 축의 방정식이 이렇다고 문제 레벨이 꽤 높다. 그때 요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k는 숫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직선부터 출발할까? 직선? kx라는 직선?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에요? 네. kx라는 직선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kx의 값은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kx보다 5만큼 큰 녀석의 직선이 이런 거야? 네. 근데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꼭지점 좌표는 kx 위에 있는데 얘하고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지금? 내가 잘 그릴 수 있으려나? 꼭지점 좌표의 값은 kx 위에 있는데 얘하고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요?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 설명이 y는 kx라는 속과는 꼭지점이 위에 있고요. y는 kx보다 5만큼 올라간 직선과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알파 베타의 값은 이 점들의 x좌표라며 이 점하고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로 이겠습니다. 그런데 fx라는 그래프의 축의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분의 1이라고?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냐? 맞아요? 여기가 지금 2차 함수의 fx의 축이죠. 이 점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분의 1입니다. 이 정보를 말로 얘기했고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알파고 베타의 차이값에 절대값을 씌워서 답을 쓰라고. 어떻게 시작하지? fx에서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죠? 최고참 계수만 알고 있고 꼭지점이 kx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fx를 가정해 볼까? fx의 값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고 쓸게요. 난 bc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얘는 근이 두 개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네. 얘도 근이 두 개야? 어떻게 하지? 이 녀석과 kx를 똑같다고 놨을 때 근은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근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또 한 근의 값은 알 수가 없다고요? 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과 kx 플러스 5라는 녀석의 교점 좌표는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문자의 개수 지금 몇 개야? 식으로 풀어봤더니 문자 너무 많잖아? B, C, K, 알파, 베타, 더구나 모르는 근까지. 너무 많다, 문자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하지? 나 알고 싶은 건 알파, 베타만 알고 싶은데? 문자가 너무 많아. 문자가 너무 많아. 뭐 등각에서 연결 사용하려면은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또 다른 근해값이 누군지 몰라서 문제인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점의 좌표 꼭지점 이용해서 풀어버릴까 그냥? 산수량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산수하다 보면 답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산수량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해. 자, 선생님 꼭지점 구하고 있거든? 꼭지점 좌표가 지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컴마 y좌표 누구지? 꼭지점 y좌표? k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값이 꼭지점인가? 그럼 꼭지점 좌표 알고 있으면 이차함수의 식 최고점 계수 1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지 말고 식을 이렇게 세우자 fx를. 문자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x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분의 1 제곱 최고차계수 1이었습니다. 그 다음 k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꼭지점 이용해서 최고차계수 1인 포물선을 식 세웠습니다. 근데 이 녀석과 누가 만나 생긴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얘하고 kx 플러스 5가 만나 생긴 교점의 좌표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그럼 이 항에서 정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항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끔찍하네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착한 마음 장착. 장착했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라고 쓰고 나서 자, 2배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알파. 2배 해야 된다고. 얘 지금 내 말 듣고 있냐? 맞아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분의 1 제곱 그 다음이 k 2분의 알파 어휴 괴로워 이 녀석을 kx 플러스 5랑 똑같다고 놨을 때 근이 누구라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kx 플러스 5 이항해야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항했더니 kx 이항했더니 이렇게 되나?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두 개의 합의값을 구할 수 있는 거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어이구야 성실한 마음 착한 마음 자 되신 거 맞죠? 안 됐네요 5를 이항했네요 네, 맞게 썼나요? 네, 근데 알파벳까지 근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의 합의값이 누구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게 두 개의 합인가요? 네. 그래서 k는 누구예요? 2분의 1. k가 2분의 1이면은 이제 뭐하지 이제? 나 지금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었어? 알파 베타의 차이값? 이제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뭐야? 요게 상수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이게 두 개의 곱이야? 할 수 있나 모르겠다. 두 개의 곱의 이건데 두 개의 합을 누군지 모르지 지금. K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합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이 이게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지? 전개해볼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분의 1입니다. K 값이 K는 2분의 1이라고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또 누구야? 마이너스 8분의 1? 되신 거 맞나요? 지워진 게 있냐? 맞죠? 그럼 산수 조금만 더 해봅시다. 선생님 양배 4배 좀 하려고 하는 4배? 4배 했더니 4알파 베타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미 여기까지 쓰는 순간 촉이 오는데? 뺀 녀석의 값의 제곱의 값이 누군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게 있네 이게 하다 보니까 나오네 이항해주면 되는 거잖아 4배 하고 있습니다 4배 했더니 이건가? 자 4배 하겠습니다 4배 하면은 4분의 1이야? 4배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아까 선생님 부호를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1이니까 2항해주면은 4분의 81.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우리가 구한 차이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이거는 네. 어우, 싫어. 산수가 쩌네요. 하지만 닥친 대로 풀면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레벨 2의 문제, 레벨 3의 문제. 이건 좀 문제다운 문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 생소한 문제가 한 2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어디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데? 아,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직선 EX 플러스 K랑 만나는 교점 AB 두 점이고요. 그때 순회발 내린 점이 A1, B1값이 순회발입니다. 직선하고 X축에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는 C점입니다. 삼각형 두 군데 삼각형이 있고 넓이 합의값이 2분의 3이었을 때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난 K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의 값은 A점, B점 좌표 일단 필요한 거 아닌가? A점, B점의 값을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죠, K 때문에. 자, 2차 방정식 세우겠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놨더니 x제곱 플러스 2x k-1인가요? 이때 근해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의 값보다 베타의 값이 크다고 할 거고요. 그럼 A점의 x좌표 값이 알파란 얘기예요? B점의 x좌표가 지금 베타란 얘기야? 알파 베타의 값은 다 음수값인가? 양수값일 수 없나? 애매하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알파 베타가 음수처럼 보이죠? 이제 뭐하지? 나 넓이 필요한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알고 있나요?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도 알고 있는 거죠?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C점 좌표도 필요한 것 같은데 C점 좌표는 누구야? C점은 마이너스 2분의 K, 0인가요? 네. 삼각형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넓이 구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 절대값 안 씌워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인지 아니까요. 절대값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밑변 길이가 누구죠? 마이너스 2분의 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를 뺀 녀석의 값이 AC 선분의 길이인가요? 그 다음 BC 길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아이고야 A1C 지금은 B1C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누구죠? 베타 AB 베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K 값을 뺐으니까 베타 플러스 2분의 K인가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밑변의 길이는 둘 다 양수값입니다. 지금 이거 둘 다. 높이값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높이값 어떻게 구하지? 여기 높이 어떻게 구해? A점의 Y좌표 필요해? A점의 Y좌표 누군데? 아, 여기서 직선한테 대입하자고? 포물선한테 대입하지 말고 직선한테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높이의 값이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10. 네, 오, 맞습니다. 실수 없었습니다. 이 점의 Y좌표 음수기 때문에 3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달아야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타를 갖다 대입해서 이만큼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B에서부터 B1까지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베타, 2베타 플러스 K인가요? 2베타 플러스 K 값은 양수인가 본데? 그래서 3분의 1의 값은 2베타 플러스 K인가요? 우린 두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넓이 합이 2분의 3이라면서.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몇인데요? 어차피 2분의 1 곱해야 되잖아. 여기다 2분의 1 곱한 게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 넓이 구하려고요? 어차피 2분의 1 여기다 곱하면 베타 플러스 2분의 K잖아. 그래서 두 번째 넓이의 값은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인가요? 네. 이 값이 2분의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개합시다. 전개했더니 누구라고? 알파 제곱도 있고 베타 제곱도 있습니다. 가운데가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K 알파야? 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K 베타?
남은 게 누구지? 4분의 K제곱, 4분의 K제곱 더했으니까 2분의 K제곱이에요? 그 2분의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문제는 K만 구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K란 문자의식으로 바꿔야 되겠네? K란 문자의식을 어떻게 바꿔? 근거하기의 관계를 통해서 K란 문자의식으로 바꾸면 돼요? 네. 여기서 미리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미리 구합시다. 이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오, 암산 다 해줬어. 6-2K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건 6-2K. 두 번째 건 이걸 세트로 구할까? 이 방정식에서 K라고 하는 녀석만 구하면 끝납니다. 양변 두 배도 했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0 9인가? 아닌데? 12 빼기 3 9.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이런 못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때 K 값을 선택하라고. K를 어떻게 선택해? 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 있다 했었지 문제가. 네. 그럼 누굴 선택하라고요? 4 마이너스 9 그때 PQ의 값을 읽으세요. P의 값은 1인가? 아, 4인가? Q는요? 마이너스 그 답은 39가 답이네요. 뭐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약간 퍼즐 같은 느낌인데 약간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처음에 1대2 반값은 0입니다. x축과 1,0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의 값을 다 대입했을 때 3대2 반값보다는 무조건 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3대2 했을 때 최소값이라는 얘기 같은데? 네. 그럼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대칭축 값이 3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3대2 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입니다. 두 번째 녀석은 1대2 했을 때 0이라고요. 이 점 좌표의 값 1이라면서요. 이 점 좌표의 값은? 네, 대칭축의 값이 3이니까 이 점 좌표 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꼭지점 좌표, x좌표도 알고 x좌표 값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차함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을 때 질문에 답을 하세요. 5대2번 빵 맞아요? 1대2 했을 때 빵이고 대칭축이 3이니까 5대2번 것도 빵입니다. 두 번째, 2대2번과 2분의 1대2번과 6대2번과의 대소관계 따지러 갑니다. 2대2번라고? 2는 어디쯤에 있는데? 2는 한 여기쯤에 있으려나? 그 다음에 6대2번 녀석? 6을 대입하게 되면 6은 한 대충 이런 데 있을까? 그럼 2대2 방법보다 6대2 방법이 큰 건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 관계 4 있는지 물어본 것 같은데 2분의 1 값은 한 여기쯤이냐? 여기서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어요? 네. 여기서는 1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럼 2분의 1 대입 관계도 작은 값이지. 네. 그럼 제일 큰 녀석의 값은 F6이 맞아? 네. 두 번째 F2분의 1이 두 번째 크기야? 음수값인 F2의 값은 제일 작고요. 니은도 참인가요? 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F한테 0대2 했을 때 K라고 한다면 0대2번 K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여기쯤 있다고 치겠습니다. 0대2번계 K였을 때 X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fx의 값이 지금 kx라고 하는 선이 있다고? 0,k 수선발 내렸을 때 여기가 지금 y축이구나. 0,k니까 y축이 여기 있으면 이 점 좌표가 지금 원점인가요? 원점을 지난 직선인 k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곡선과 포물선과 원점을 지난 직선이 교점의 개수가 교점의 합의값이 11이라고? 그럼 식을 세워야 되겠네. 최고차계수는 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최고차계수 값 모릅니다. 함수 fx의 값은 절편값을 알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 누군지 모르는데 1대2번 빵, 5대2번 빵인 거 알고 있죠? 이거하고 누굴 풀라고요? kx를 풀라고요? 근데 빵 대입한 게 누구야? 빵 대입한 게 k라며. 내가 함수 이렇게 가져가면 빵 대입한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네, 빵 대입한 게 플러스 5a네요. 그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k였을 때 문제를 풀라면서요. 빵 대입한 건 k라고 이겼습니다. 그때 fx의 값이랑 kx의 값을 똑같다고 놓고 풀라고? 그때 알고 싶은 거는 두 분의 합의값이 필요하다고요? a 곱하기 x-5 곱하기 x-5의 값이랑 k를 똑같다고 놓는 건가? kx?
근데 kx의 값은 5ax예요? k가 5a니까요. a의 값은 누군지 관심 없었습니다.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요. a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5x를 이항했더니 11x 플러스 5인가요? 그때 뭐 구하시라고요? 맞아 틀려? 맞아요. 네, 셋 다 모두 참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6문제면 금방 하겠네요. 자,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라고 합니다. 근데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이 4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대칭축의 값이 문자입니다. 대칭축이 문자면 대칭축의 범위를 2부터 4까지 범위 있을 때와 2보다 작을 때, 4보다 컸을 때 구분지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최소값이 지금 4라고 얘기했는데 실수 AB에 대해서 2 플러스 B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뭔 소리지? 일단은 완전 유식으로 묶을 수 있냐? 네. 꼭지점 좌표가 2의 B구만. 그때 꼭지점 좌표 X좌표와 Y좌표를 더한 녀석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라고요. 그럼 일단 최소값이 4라는 거에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소값이 4라고 하니까 첫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의 값 2보다 작을 때 하고 있습니다. A가 2보다 작은데 아래 블록입니다. 2부터 4까지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터 4까지면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4라고요?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뭐라고요? 4 마이너스 8이 네, 4-8a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인가요? 4의 값은 수고했습니다. a가 2보다 작을 때 b의 값은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인가? 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꼭지점 2a인데 쌤이 a라고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범위가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2라고 하는 대칭축의 값이 2부터 4 사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땐 최소값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2. 네, 그땐 최소값이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네요.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은 2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2 대입했습니다. 그 B가 4란 얘기야?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2라고 하는 값이 4보다 큰틀 때 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에서 4보다 큰틀 때는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4. 네, 4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4 대입했습니다. 16 마이너스 16이 플러스 4이 이거라고요? 그때 B의 값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B의 값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2a 플러스 B의 값이 알고 싶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거를 문제의 함수는 y는이었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2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에게 값을 FA라고 하려고요. 첫 번째, A의 값 1보다 작을 때는 FA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이죠.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0A? 대입했으니까요. 두 번째, 1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누구라고요? 2 플러스 4. 마지막 세 번째 범위가 2보다 컸을 때 2보다 컸을 때는 2 플러스 B의 값이 또 이차함수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8a 빼기 10인가요? 네. 이 함수에 대해서 문제 요구한 거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함수의 그림만 그려도 최대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대칭축이 누군데요?
대칭축의 값이 4분의 5? 대칭축이 4분의 5면은 1보다 오른쪽이잖아. 대칭축이 4분의 5라고?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인데 4분의 5가 대칭축이라고? 1보다 왼쪽만 그려야 돼? 대칭축은 4분의 5인데? 1대2 반값이 누군데요? 6. 여기다 1대2배도 6인가? 근데 1부터 2까지는 뭘 그리라고요? 기울기 2가 된 직선? 기울기가 2가 된 직선 그리고 있습니다. 가파르겠네? 언제까지? 2까지? 2대2번 누군데요? 8. 그 다음 건 대칭축이 누구지? 4분의 9. 대칭축이 4분의 9? 2대2 뺐습니다. 8. 2대2도 8이에요? 그럼 2,8에서 2보다 오른쪽에 그려야 되는데 대칭축의 값은 4분의 9라고요? 네. 위로 블록이고요. 그럼 여기 이 점 좌표의 값은 4분의 5입니다. 내가 필요했던 게 뭐가 필요했죠? 최대값. 최대값은 4분의 9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죠? 여기다 4분의 9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못하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맞아요? 네. 이제 못하겠어요. 2분의 80. 그래도 못하겠는데? 4분의 81대 25. 이거예요? 네. 이게 뭐야? 4분의 33. 4분의 33의 값이 우리가 찾는 최대값입니다. 그 최대값을 뭐 하시라고? 4배 하시라고요? 4배 했더니 33이 답이에요? 문제 괜찮은데 이거?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입니다. 0대2 반거랑 4대2 반거 똑같습니다. 뭔 소리죠? 대칭축이. 네, 대칭축의 값이란 얘기네요. 어디로 불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대2 반 함수값이랑 4대2 반 함수값의 절대값 씌운 녀석을 더하면 빵이라고? 뭔 소리지? 그림을 그려서 대충 생각해보라는 얘기인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라고 가정해봤습니다. 아래로 블록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칭축의 값 2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대2 반건 3칸 떨어져 있잖아. 근데 플러스 2대2 반건 2칸 떨어져 있나? 아니 4대2 반건 2칸 떨어져 있나? 그러면 4대2 반개 더 작고 마이너스 1대2 반개 더 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이 값은 무조건 양수 아니야? 절대값은 양수인데 그럼 이거 무조건 음수란 얘기잖아. 가능해? 아니요. 왜 불가능해? 아니, 이건 절대값이잖아. 더해서 빵이 나올 수 있나? 아니, 이 점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인데 이 점 좌표의 값은 4, f4인데 가능해? 불가능해? x축은 이 값이 무조건 음수니까 x축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음수값보다 이거의 절대값이 더 커? f-1은 음수고 절대값 f4의 값은 양수긴 한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면 더해서 빵이 나올 수 없다고.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럼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을 차리죠? 위로 보는. 네, 위로 블록인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로 블록인 녀석에 대해 생각 중이고요. 대칭축의 값은 똑같이 2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대2 반건 3칸, 플러스 2대2 반건, 플러스 4대2 반건 2칸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음수값이고 얘는 애당초에 양수값이면 되려나? 그때만 더해서 빵인가? 네. 이걸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 점 좌표 예를 들어 4, 뭐 4, 알파라고 한다. 알파? 4, P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는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네. 이러지만 지금 절대값이 합의값은 0이 이거 두 개 합의값은 0이 될 수 있는 거죠? P의 값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근데 최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리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림을 그리면 최소값은 뭐 대입한 게 최소값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그럼 나는 지금 함수 fx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자, 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함수를 가정하겠습니다. 함수를 뭐라고 가정할 건데요? 대칭 추계값 2라고요? 함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AQ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3a 플러스 q인가요? 아니다, 9a 플러스 q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 대입하고 있습니다. 4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q예요? 근데 이 값은 원래 양수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지금?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요? 두 개 더했습니다. 13a 플러스 2q의 값이 빵인가요? 그럼 q값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3a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이겁니다. 근데 뭐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16이 16이면 2분의 32? 2분의 32에서 2분의 13 좀 빼봐요. 맞아? 그 값이 마이너스 19라고 합니다. A의 값이 누구라고요? 아, 위로 부른 것도 확인됐네요,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함수한테 뭐 대입하시라고요? 3. 3 대입했더니 누군데요? 맞아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누구죠? 되셨나요? 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74번 문제는 되게 그지 같은 문제거든? 엄청 그지 같은 문제인데, 오늘 풀어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동고 수성고는 시험에 잘 출제하더라.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보기 전날 수성고회가 쌤, 잘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이랬는데, 아이씨, 뭐지? 그냥 해. 라고 했는데, 시험에 출제됐어. 천천고도 시험에 출제했어. 똑같이. 숫자도 안 바꿔 똑같이. 내가 시험 보기 전날, 아이씨, 못한다고. 니네가 전에 영상 봐. 동영상 링크를 보내줬어. 근데 이 새끼들이 안 받더라고. 근데 시험에 천천고도, 수성고도 시험에 출제했어. 맞췄어요? 응? 맞췄어요? 아, 당연하지. 어떤 애들인데. 자, 우리는 맞을까요?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자꾸 출제해서, 난 이 문제 엄청 싫어해. 개귀찮아. 아휴. A점 0,4, B점 좌표 마이너스 3,0, C점 좌표는 4, 마이너스 3이라고 점에서 알려줬습니다. 삼각형에서 AC라고 하는 선, AC를 움직이는 점 P점이 있습니다. P점은 AC 위에 움직이는 점 P점부터 출발하나 봐, 지금. P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P점을 지나고 AB의 평행한선이 있습니다. P점을 지나면서 AB의 평행한선이 만나 생긴 점의 좌표는 Q점입니다. Q점은 Y축 위에 있는 거 아니겠지 않습니다. P점이 움직이면 Q점도 움직이는 거죠? 이 선은 AB의 평행한선입니다. 그 다음에 AB랑 만나는 점은 R점이라고? 아, P점을 지나면서? 근데 R점이 누군데? P점을 지나면서 누구랑 평행해요? BC하고 평행하대요? 네. P점 지나면서 BC랑 평행한 선은 만나는 교점 좌표가 R점입니다. 그리고 AC, Q점을 지나면서 Q점 좌표를 지나면서 AC의 평행한 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R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식을 세워야 되겠네.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옆에 있는 흰색 넓이 삼각형 3개를 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전체 넓이 중에서 옆에 있는 세 군데 넓이의 걸 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평행하다면서. 평행하다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 두 개 선이 평행했을 때 이런 선이 있으면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아마 이거랑 관련된 것 같은데? 비례를 이용해서 풀라고 하는 것 같아.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데요? B점 네, P점 좌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P점 좌표의 걸 문자로 잡아야 되겠네? 아이씨, 망했다. P점을 문자로 뭐라고 넣어? P점을 문자로 잡으려면은 AC라고 하는 직선의 방식을 알아야지 P점의 Y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일단은 제일 먼저는 AC의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 건가요? 네. AC 직선의 방식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구했습니다. 7 뭐라고요? 마이너스 7 Y절편은 4라고요? 아, 개 망했네. 망했어. 뭐가? T, 마이너스 4분의 7T 플러스 4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산수하다가 빡쳐 돌아버릴 거야. 분수가 있어가지고. 막 통분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막 이러다 짜증나서 미쳐버릴 거거든? 아씨,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가 좀 방법이 없을까?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 좀 해봐봐. 나 이거 싫어, 이거. 일단 다음부터 산수부터 개빡칠 거야. 그럼 어떤 좋은 방법이 뭐 없나? 여기를 t 1-t라고 하면 어떨까? 자, 그래서 내분점 설명을 좀 합시다. 아, 선생님, 내분점은 고등수학상 뒤에 있는데요? 아니야. 우리 다 알아. 내분점 다 알아. x1, y1의 값을 내분, x1, y1, x2, y2의 내분점을 구해보겠습니다. 혹시 다 잊어버렸을까봐 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녀석을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내분점 어떻게 구하죠? 플러스 네, m 플러스 n분의 분자는 어떻게 하죠? X2 곱하기 네, 대각선끼리 곱할 거죠. m이랑 곱하는 게 x2고요. n이랑 곱하는 게 x1이죠. 마찬가지 m하고 곱하는 건 y2, n하고 곱하는 건 y1인가요? 이게 두 점을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인가요? 근데 선생님이 m대n으로 안 놓고 t 대 1-t라고 놓을 생각이야. t 대 1-t라고 놓는 이유는 해보면 알아. 아, 선생님 t 대 s라고 해요. 뭐 a 대 b라고 해요. 싫어. t 대 1-t라고 할 거야. 비밀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점 좌표의 내분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A점 좌표가 0,4고 C점 좌표가 지금 4,-3이라고요? 선생님은 지금 t 대 1-t라고 하자고요? 분모가 누구야? 1 아, 그러네. 비밀은 여기 숨어 있었네. 내가 분수를 피하고 싶었거든. 분자의 값 대각선끼리 곱하겠습니다. 4t만 남아요? 이제 분자 y좌표 대각선끼리 곱하려고요. 맞게 썼나요? 된 거 맞아요? 그럼 점의 좌표 누구라고요? 4t 마이너스 7t 플러스 4 아까 전에 점은 누구였지? 이거였나? 네. 왜 지금도 똑같지?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뭐지? 나 지금 미쳤나 지금? 왜 4배 관계해야 되는데 4배 관계가 아니지? 4가 다르다? 오, 이거 맞지? 아까 점. 아, 당연히 똑같은 거지. 여기만 대입해야 되지? 미쳤네. 4t를 대입하면 이거 맞죠?
맞죠? 자, P점 좌표를 이렇게 잡으려고요. 분수의 값을 P에서 잡겠습니다. 그러면 쌤이 T 대 1 마이너스 T라고 잡았는데 그럼 여기도 T 대 1 마이너스 T인가? 이해돼요? 평행선이니까? 여기든 여기가 또 평행하다며. 여기도 T 대 1 마이너스 T예요? 그런데 이것도 평행하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럼 여기가 T 대 1 마이너스 T라고 했는데 여기도 T 대 1 마이너스 T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세 점 중에 원점이 없다? 누구로 원점을 만들 건데? 결정해 빨리. B? B점 좌표의 걸 원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싹 다 모든 점을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겠습니다. 다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나요 지금? 한 점이 원점이었을 때 나머지 두 점을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죠. 삼각형 ABC 넓이가 몇인데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안쪽 길이 곱한 거하고 바깥쪽 길이 곱한 거의 차이값 28 플러스 9 36이라고? 28 플러스 9 37이에요?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삼각형 넓이의 값이 2분의 37인데 이 삼각형 넓이에서 뭘 빼죠?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 3개? 자, 그럼 여기 넓이부터 구할까? 네, 여기 넓이 알아? 그럼 이렇게 할까? 여기가 2대 3이라고 해볼게요. 전체 넓이가 100이야. 그럼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 그건 길이의 비율이 중학교 2학년 때 놀았나 봐요. 네. 곧 중학교 2학년 때 뭐 하셨어요? 넓이의 비가 4대 9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방금 했던 거 다시 하면 되겠네. 섹션 넓이는 누굴까요? 뭐야, 방금 했다고, 이것들아, 방금. 2분의 37 곱하기 아니다. 방금 전에 25분의 4였지? 근데 이거 전체 길이가 몇인데? 1 1. 1 마이너스 t 대 1. 그러면 1분의 1 마이너스 t의 값을 제곱한 걸 곱해야 되겠네. 즉, 1 마이너스 t 제곱을 곱해야 되겠네. 맞아요? 네. 100한테 1 마이너스 t 제곱을 곱한 겁니다. 100한테 1 마이너스 t 제곱을 곱한 녀석의 값이 방금 여기 색칠한 넓이입니다. 되신 건 맞나요?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넓이가 100, 미쳤네. 아까 내가 가정한 게 100이었죠? 미쳤다. 2분의, 정신줄이를 놨네. 2분의 37한테 1-t의 값의 제곱을 곱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여기 넓이의 값은 누구지? 2분의 37한테? 그러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1대 t니까 그럼 이제 남은 한 넓이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넓이의 값은 근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나? 문제가 없나? 빨간색으로 봐야 되나?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여기도 t 대 1-t예요? 그러면 이번 넓이는 몇인데요? 마이너스 17t 네. 여기에 우리가 구한 넓이인가? 이거의
대값을 구하라고? 2분의 37로 묶어주려고요. 1 빼기 1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계산하시라고요? 못해먹겠다 못해먹겠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끝. 네, 대칭축이 누구예요? 3분의 3분의 1만 대입하면 최대값이겠네요. 3분의 1 대입하려고요. 2분의 37 곱하기 맞게 썼나요? 네. 그럼 답이 뭐라고요? 그때 분자분모를 더하시라고요? 답이 뭔데? 43. 근데 한 가지 검토는 안 했다. AP보다는 PC가 길다고? AP보다는 PC가 길어? 뭔 말이야? AP보다 PC가 길다. AP는 T? PC의 값은? 그럼 이항했더니 T의 값은 1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작은 거 맞아?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 몇 개 남았어요? 3개예요. 또 3개 남았다고? 오, 약간 속도감 있게. 근데 다음 숙제가 고동소화가 챕터가 함수죠? 네. 함수야 뭐 부담 없죠 뭐.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마이너스 4대입은 빵이고요.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뭔 소리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대입한 게 제일 크다는데? 최대값 얘기하는 거죠? 꼭지점 x좌표 아는 거네? 어디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라고요? 네. 위로 블록이었을 때가 마이너스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4 대입한 게 빵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참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세요. 첫 번째 기억은 참이네요. 아까 문제 완전히 똑같은데 이거 왜 레벨 3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은 1대2 번개의 최소값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최소값은 1대2 번개의 최소값 맞아? 네, 이것도 참입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좀 다른가? P부터 P 플러스 2까지 두 칸의 범위. 두 칸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gp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두 칸의 범위의 최소값이 gp인데 gp의 제일 큰 값이 1이면 그때 f한테 마이너스 대입한 함수값이 3분의 4가 맞아? 그럼 일단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두 칸의 범위의 함수의 최소값인 gp의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지금부터 gp가 필요합니다. 동주야, 네? 네가 군대 가면 총 들고 짱 박히는데 이름도 gp다? 자, fx가 두 칸의 범위의 최소값인데 만약에 p의 값이 이런 데 있으면 p의 값이 여기 있으면 p 플러스 2의 값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거든? p부터 p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P. p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언제까지를 봐야 되지?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라고 나는 확인했거든 지금? p의 값이 마이너스 왼쪽에 있으면 지금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1라며. 근데 p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정확히 p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이렇게 돼? 마이너스 미쳤구나. 미쳤네. 마이너스 3인데 미쳤네. 미쳤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돼요. 두 칸의 범위가. 근데 이때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3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대입한 게 똑같은 값이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묶음인 P라는 묶음이 마이너스 3보다 살짝 더 왼쪽에 있으면 살짝만 더 왼쪽에 있으면은 최소값은 P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P 플러스 2대입한 게 위에 있고 P 대입한 게 아래에 있으니까 P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P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P부터 P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은 PD 관계 제일 작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안 됐을까봐 무섭습니다. 됐냐고요? 그런데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그때 GP는 누구라고요? 플러스 네, 지금은 P 플러스 2 값을 대입한 게 그게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로 블록인 녀석에서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가 같은 함수값인데 P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라서 P 대입한 게 위에 있고 P 플러스 대입한 게 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P 플러스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수의 식을 마이너스 3 왼쪽은 그냥 그리라고? 마이너스 3의 왼쪽은 그냥 그려? 마이너스 3의 값이 대충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의 왼쪽은 fx를 그냥 그리라고 gx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은 fx의 그림을 왼쪽으로 두 칸 옮긴 걸 그리라고? 지금 클릭이 잘 될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겹쳐질 거야. 겹쳐져라. 아, 아쉽다. 이거지, 지금 fx? fx를 왼쪽으로 두 칸 옮기라고요? 된 거 맞아요? 두 칸 옮긴 이 녀석을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만 그리라고? 마이너스 3 오른쪽만 그리세요. 이거예요. 이 빨간색 그림이 GP입니다. 되셨어요? 빨간색이 GP인데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네,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은 그냥 F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맞으세요? F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이자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함수 fx의 값을 구해볼까요? fx를 뭐라고 잡을 건데요? x절편 알고 있지 않나요? 최고차계수의 값 a라고 가정하자고요? x만 쓰자고? 빵 대입한 빵이니까? 또 플러스 여기다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 그 값이 누구라고요? 최고차계수의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하자고요?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인가? 그게 누구라고요? 3분의 4 그래서 맞습니다. 할만했나요? 네. 자,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다시 질문하지 말라 문제 있잖아. 그거 꼭 맞춰가지고 와요. 나머지 레벨 3도 좀 맞춰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꼭지점이 A로 일치하는 두 개의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차 함수는 첫 번째 거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 아래로 블록인 것만 알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B점이고요. B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또 만나는 점의 좌표는 C점입니다. 그때 A하고 C 꼭지점이 일치한다고 했었는데 A점과 C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D점일 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10입니다. 그림을 주고 나서 풀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림을 안 주고 참 귀찮게. 제일 처음에 포물선부터 그리겠습니다. 포물선의 꼭지점이 누구야? 1,1이 꼭지점인가요?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꼭지점 좌표는 1,1입니다. A점 좌표는 꼭지점이야? 맞죠?
네. 근데 또 다른 녀석의 값은 꼭지점이 일치하는데 어디로 블록이라고? 아래로 블록이라고? 근데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건 알고 있는데 꼭지점을 알고 있다고? 이야, 그럼 누구라고? 이거예요? 폭인 A의 값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물선하고 Y축과 만나 생긴 점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리지 이거를? 약간 다르게, 폭이 약간 다르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Y축의 값은 살짝 왼쪽에 있잖아. 갈수록 휘어진다. 자, 그때 누가 B점이라고요? 이 절편값이 B점이라고요? 네. B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습니다. 연결해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C점? B점 좌표가 누구야? B 플러스 네, 그러네요. C점은 누구야? 네, 대칭축의 값 1이니까요. 그럼 A점, B점, C점 다 합니다. 그런데 AC를 지난 직선이 필요합니다. AC를 지난 직선? 꼭지점의 좌표와 할 수 있어. 이게 AC인가요? 네. AC라고 하는 직선이 Y축과 만나 생긴 점의 좌표가 D점입니다. D점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선 YC까지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1,1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얼만큼 간 거야? 한 칸하고 A만큼 올라간 거야? 그럼 얘는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A만큼 내려가야 되겠네? 왼쪽으로 한 칸 갔어요. 0, 밑으로 A만큼 내려갔습니다. 0, 1,1에서 밑으로 A만큼 내려갔다고요? 왼쪽 한 칸, 밑으로 A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럼 점의 좌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BDC의 넓이가 12입니다. BDC? BDC? 밑변값은 몇이라고요? 높이는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서 1 마이너스 A를 뺐더니 높이는 2A라고요? 넓이는 몇인데요? 2A 값이 문제에서 12라고 얘기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나는 A 값이 6인 거 알고 있습니다. B, C 값이 알고 싶습니다. A한테 6만 대입하면은 B, C는 읽을 수 있나요? 에이, 별거 없네. 그림만 그냥 주지 그냥. 아이씨, 이렇게 줄 줄 알 거면. 전개했습니다. 맞게 썼나요? 네. B의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C의 값이 7입니다. 산수했습니다. 31? 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지금 그림이 마지막 문제라니까 꼭 수업 끝나고 집에 갈 것처럼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절편값은 누구죠? 1하고 10인가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라고 했나? A점 좌표는 교점이 아닌데? 직선 위에는 한 점 좌표가 A점입니다. A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럼 A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T의 값이 2하고 14였으니까요. A가 여기쯤에 있었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A점 좌표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좌표 B점이라고? 왜 꼭지점쯤 돼 보이냐? 이렇게 Y축이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 좌표가 누구라고? B라고요? B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는
C. A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 직선이 C를 지나고 Y축의 평행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가 D점이라고요? 그랬을 때 4점을 꼭 지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의 X좌표가 T라는 게 중요한 거네. 그럼 A점 좌표의 값은 T, 마이너 T 플러스 10이었는데 B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콤마 B점의 Y좌표가 더 큰 거니?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몇인데요? 마이너 T제곱 플러스 12T 빼기 20인가요?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길이는 구했고요. 이제 필요한 건 가로 길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대칭축을 알고 있지 않나요? 대칭축이 누군데요? 2분의 12 그럼 대칭축이 2분의 11이면 절반 길이가 누군데요? 11 마이너스 T 빼가지고 1로 나눠준 게 절반 길이 아닌가요? 11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1 마이너 t한테 2분을 또 곱해야 되죠. 그게 절반 길이죠. 내가 지금 물어본 질문 여기 절반 길이 물어봤어요? 아니 나 미쳤구나. 네 말이 맞습니다. 쌤이 정신줄 났네요. 내가 왜 갑자기 또 여기가 2분의 11이라고 착각했냐? 좀 설명하다가. 자 그러면은 BC의 길이 값을 바로 구할까요? 2배만 해주면 돼요? BC 길이 값이 11-2t라고요? 내가 필요한 건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누구야? 두 개 더해서 2배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20T 마이너스 18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2부터 t가 t의 범위가 10 사이 있을 때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대칭축의 값은 누구죠? t한테 5만 대입하면 최대값입니다. 5 대입했습니다. 30 네, 32가 최대값이네. 문제 레벨 객관식 보기 답이 없어서 t의 값이 2부터 2분의 11 사이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그렸거든? 이분의 11보다 t가 왼쪽에 있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안 한 거는 뭘 아니냐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아직 안 했거든? 대칭축의 값이 2분의 11인데 t의 값은 2분의 11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2분의 11보다 t의 값이 오른쪽에 있는 걸 빼먹었습니다. 요점 좌표를 a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점 좌표에서 x축의 y축의 평행선 연결했더니 b점 좌표는 여기가 b점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x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만나는 c점은 요겁니다. 그랬을 때 y축의 평행선과 x축의 평행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d점입니다. AB 길이는 똑같습니다. AB 길이가 아까 뭐였더라? 이게 AB 길이라고요? 하지만 대칭축의 값은 2분의 11이라고 여기가 t라고 여기 길이 몇이야? t-2분의 11? t-2분의 11이니까 이건 2t-11 그래서 AD라고 하는 길이가 2t-11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둘레죠. 둘레가 누군데요? 28T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62?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7 7은 이 범위에 있는 거 맞죠? 7 대입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몇이야?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는 거네? 이 문제는 그림을 이것만 가지고 풀면은 틀리세요. 다른 그림도 그려봤더니 최대값은 36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고동수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동수하에서 쪽수 좀 불러주세요. (124쪽) 124쪽이라고 들었습니다. 149까지. 그럼 두 번 합쳐봤자 220문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너 지금 셌던 그 번호 숫자는 앞에 안 푸는 문제까지 센 거 아니야? 아니요, 뺀 건데요, 기본. 아, 기본 앞에 쉬운 문제는 빼고 220문제라고? 근데 많은 거 아니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화, 5일 뒤에 하는 거니까. 네. 자,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표기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함수는 전부 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매번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수라고만 지칭합니다. 함수라고 지칭한 녀석은 함수라고 지칭하는 건 전부 다 x에서 y로 함수입니다. 그걸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죠. 또는 그걸 표기할 때는 어떻게도 표기하지? 이렇게도 표기하나요? 맞아요? 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칭했던 함수는 전부 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자, 함수라는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집합의 이름이 정의역이라고요? 맞아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공역이라고? 화살표 받는 것들의 모임이 치역입니다. 치역에 대한 표기 방법 아셔야 됩니다.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입니다. 함수값의 모임이 치역인데 정의역에 속하는 숫자를 집어넣은 함수값들의 모임입니다. 얘가 치역입니다. 근데 공역은 뭐지? 공역이 y라고요? 얘는 치역이고 얘는 공역인데 지금 치역의 값이 색칠된 거네? 화살표 받는 것들? 치역의 값들은 반드시 공역에 포함되게끔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함수의 그래프는 점의 좌표를 찍어주는 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정의역의 값이 모든 실수면 함수의 그래프는 점을 찍었을 때 점은 실수 전체 값이 지금 다 되는 거라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면 실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겠네. 엄청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선이겠네. 하지만 정의역의 값이 제약이 걸려 있으면 그때는 함수의 그래프는 1대2 반점, 2대2 반점, 3대2 반점을 연결한 녀석인데 연결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역의 값이 정수 3개만 있으면 점 3개만 찍을 거고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을 때는 우리는 실선으로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렇게 된 함수면 같은 함수일 것 같은데?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을 내가 2x-1이라고 쓰고 gx의 값은 2x-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는 당연히 같은 함수는 맞나요? 이때는 모든 실수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f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이고
gx라는 녀석의 값이 x라고 한다면 두 개는 같은 함수 아니죠? 다른 함수죠? 모든 실수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함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에서 보지 않고 정의역을 0만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0대 2 반 0, 이것도 0대 2 반 0 똑같은 숫자를 대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오면 같은 함수라고 할 겁니다. 0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0대 2 반 0, 0대 2 반 0, 1대 2 반 1, 1대 1, 1대 2 반 1이니까요? 또는 1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정의역을 이렇게 제약을 걸 수 있다면 두 개 함수 순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함수가 지금 절대값 x입니다. gx의 값은 x의 3승입니다. 두 녀석이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4개. 4개나 있다고? 불러봐봐. 0, 1, 0, 1, 또 4개로 있잖아. 또, 3개네요. 공지 포함 세면 안 되니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을 만약에 절대값 x? gx의 값은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아이씨, 똑같네. 안 똑같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 이렇게 해볼까요? 두 개가 똑같도록 하는 정의역은 몇 개 있죠? 누구요? 0밖에 없다고요? 진심으로요? 마이너스 1도 있다고요? 또 있을까요? 없죠? 3개 있죠? 또 있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도 돼? 마이너스 3도 돼? 그럼 몇 개야? 셀 수 없이 많네. 네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네가 잘못했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거네. 그죠?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건 잘못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똑같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몇 개죠? 3개. 0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더 이상 없어요? 자, 서로 같은 함수 봤고요. 이번에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함수 맞나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함수 맞나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함수 맞나요? 이거 함수 맞나요? 아니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죠? 세로선. 네. 세로 선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있으면 무조건 함수인 거죠. 하지만 이건 교점이 2개씩 있으니까 함수가 안 되나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y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만 있어야지 함수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녀석과 1대1 대응은 차이 납니다. 1대1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맨투맨입니다. x1의 값이랑 x2의 값이 대입하는 값이 서로 다른 값이면 함수 값도 다른 값이다. 이게 1대1 함수일 조건입니다.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른 값으로 살펴볼 보내야 됩니다. 반면에 1대1 대응은 뭐가 1대1 대응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물론이고 뭐도 만족해야 되죠? 치역. 네, 공역과 치역의 값이 같아야 되죠? 그럼 되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치역의 값을 조건식법으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아까 치역이 누구였? fx 함수값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다음은요? x는 정의역에서 네. 공역이 누구였다고요? y. 두 개 값이 똑같았을 때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1대1 함수는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고요. 1대1 대응은 그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 건 물론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두 개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함수 맞아요? 네.
1대1 함수 맞아요? 네. 서로 다른 값으로 왔으니까요? 네. 1대1 대응 맞아요? 아니요. 1대1 대응 되지 않습니다. 하나 남으니까요. 공역의 값은 1, 2, 3, 4, 치역의 값은 2, 3, 4니까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함수 맞나요? 네. 1대1 함수 맞아요? 네. 1대1 대응 맞아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뭘 대입하나 같은 값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이거의 항등함수입니다. 또는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x를 대입하면 x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나오는 이건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이거 함수 맞아요? 네.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대응. 맞아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갔습니다. 싹 다 몰빵으로 하나의 값으로 가는 녀석의 값이 상수함수입니다. 몰빵으로 지금 3으로 갔기 때문에 이 함수는 뭘 대입하든 3이 나오는 함수인가요? 자, 함수의 개수 파트로 왔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문자로 풀지 않는데 이 식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무시하겠습니다. 연습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의 값은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y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값은 a, b, c, d, e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죠? 5개. 2는요? 네. 3도 5군데, 4도 5군데인가요? 그래서 625가지?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다 다른 걸로 가야 되지. 5, 4, 3인가? 처음에는 5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갈 거고 두 번째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갈 거고 이러니까 5, 4, 3입니다.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죠? 1대1 대응은 불가능해요? 화살표를 5개 받고 나면은 공역은 6개가, 아니, 화살표 4개 받고 나면은 공역은 5개가 원소인데 치역은 4개가 원소인 거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죠? 5개. 네, 몰빵으로 A로 가는 거, 몰빵으로 B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5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마저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100문제나 되지? 하는 데까지 쭉 해봅시다, 이제. 자, 첫 번째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만 보겠습니다. 문제 레벨은 다 쉬우니까 빨리빨리 보고 고난도 문제만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안 보겠습니다. 이건 풀어볼까? 가끔씩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틀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2x의 제곱에 1의 숫자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제일 처음 1 대입하면 누구야? 2 대입하면 누군데? 8. 3 대입하면은 8. 3도 8이라고? 4 대입하면은 5 대입하면은 0. 그때 문제가 2 나오고 8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것들만 더해봐요. 2 나오는 것 중에 큰 건 4인가요? 8 나오는 것 중에 큰 건 3이고요.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있는데 A집합은 0부터 1까지고요. 정의역입니다. 근데 치역이 0부터 1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A, B를 맞춰보세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문제 핵심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최고창 계수가 1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최고창 계수가 1이면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y는 x의 제곱인가요? y는 x의 제곱의 값은 여기가 한 변의 길의 1인 정사각형이거든? 여기도 지금 한 변의 길의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점이 1,1이고 이 점이 마이너스 1,1이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포물선은 x제곱의 값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죠?
나머지 부분의 그림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는 한 변의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이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변의 길이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존재할 수 없지 않나? 위로 한 칸 올라가려면 오른쪽 얼만큼 가야 돼? 이 점이 루트 2, 2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루트 2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루트 2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을 때 위로 두 칸 올라가는, 아니, 루트 2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한 칸 올라가는 건가요? 한 칸 이동했을 때 한 칸 이동하는 거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두 정사각형 빼고 없는 것 같은데? 최고창 계수의 값이 1인 포물선은 이런 데 있는 점에서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 있는 점에서 오른쪽 한 칸, 밑으로 한 칸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마이너스 1, 1, 0, 0, 1, 1만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의 위의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 칸 가면 밑으로 한 칸 가고요. 오른쪽 한 칸 가면 위로 한 칸 가는 녀석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건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였을 때 치역이 0부터 1까지라며. 딱 이런 상황이네 지금 이런 상황. 이거 아니면 이거 가지고 풀라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고?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A, B 구하라는데. 의견을 말해볼까요? 의견을 말해보아요. 난 누구랑 수업하고 있나요?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치역의 값도 0부터 1까지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이에 저 포물선 그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는 거. 이때가 A가 누군데요? X제곱일 때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최고차가 이른 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꼭지점이 1,0이 되는 건가? 꼭지점 1,0이면 지금 0부터 1까지 그림 사이에서 치역의 값 0부터 1까지가 나오는 거죠? 누구란 얘기야? 네. x-1 제곱이니까요. a의 값 마이너스이고 플러스 b의 값 플러스 1이에요. a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이거는 포물선에서 제 아래쪽에 있는 두 정사각형만 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네.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